서울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나는 일상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매일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었다. 나는 진지한 관계보다는 학업과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일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그때 그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날은 친구와 함께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갔다.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현대적인 느낌이었고 나는 그중 하나에 몰두하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내 옆에 나타났다. 그 사람은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사람이 내 옆에 계속 서 있었다. 나중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에게 답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대화를 할수록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가 말하는 예술과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 평범한 삶이 너무 지루하다고 느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시각이 특별했고 나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는 나를 도시의 다양한 장소로 데려갔다. 한 번은 서울의 한 골목에서 작은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그림은 매우 자유로웠고 나는 그를 보며 감탄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다. 그가 내게 말을 걸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그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술가라는 이유로 흥미로웠지만 점점 그 사람 자체에 끌렸다. 그가 나에게 보내는 관심은 진심 같았고 나는 그를 믿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더 빠져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와의 관계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같았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걱정이나 문제를 잊을 수 있었다. 그의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았지만 그와의 시간은 나에게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나는 가끔씩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때때로 나에게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몇 날 며칠씩 연락이 끊기기도 했고 그의 일정도 항상 불확실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저 바쁜 예술가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나를 이용하는 것일까? 그 의문은 어느 날 그의 행동에서 큰 불안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믿었지만 그의 과거를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그의 폰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폰 안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나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에서 나는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보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의 메시지 중 일부는 나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었다. 그가 나에게 숨기고 있던 사실들은 단순한 일상적인 비밀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 과거는 그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내가 그를 만나기 전,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들과 얽혀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폰에서 읽은 메시지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그가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순간 나는 그와의 관계가 허구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를 속인 그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내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찼다. 그는 내게 진실을 숨기고 있었고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진실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다는 확신이었다. 그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에게서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가 사라진 후 나는 다시 그와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가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것이 이제는 미스터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남겨진 메시지를 보았다. 그 메시지 속에서 그가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들이 있었다. 그 말들은 나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폰에서 본 메시지는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그동안 믿고 싶었던 사랑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다. 나는 혼자서 그 모든 사실들을 정리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가 말한 것과 그가 숨긴 것들이 충돌했다. 그동안 그의 따뜻한 눈빛과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를 놓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이 진짜였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숨긴 과거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나는 그가 왜 나에게 이렇게 큰 비밀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가 왜 사라졌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 그저 그가 나를 사랑했다면 나에게 숨길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의 사라짐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매일 그의 흔적을 찾았다. 그가 자주 갔던 카페나 그가 좋아하던 거리에서 그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볼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것들이 내 곁에서 멀어져만 갔다. 나는 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 같았다. 그러던 중 나는 그가 사라진 후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그의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남긴 자취는 모두 사라졌다. 나는 그가 정말 나에게 숨긴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가 남긴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며 내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나는 그의 예술 작품을 다시 보았다. 그가 나에게 그린 그림들이나 우리가 함께 갔던 미술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의 작업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감정을 그림 속에 가두어 놓은 듯 했다. 그 그림을 통해 나는 그가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가 왜 그렇게 내게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그의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그와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그 친구에게 그가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가 나에게 숨긴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나에게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았다. 그 친구는 그저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혼자서 그를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왜 나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숨겼는지, 그가 나를 떠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우연히 그가 남긴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와도 같은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는 매우 짧았고, 이상하게도 나는 그것을 처음 봤을 때부터 기분이 나빴다. 메시지의 내용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가 내게 보낸 마지막 말들은 나에게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는 나에게 은어는 더 이상 내 삶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이 왜 그런지,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나를 버리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은 후 나는 더 이상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가 나에게 숨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떠난 이유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야만 했다. 더 이상 그와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은 내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나는 그를 완전히 놓을 수 없었다. 그가 남긴 메시지와 그가 사라진 이유는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그가 무엇을 숨겼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그를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와 혼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 후 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다.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억은 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올랐다. 나는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이 그리웠고 그가 내게 보여줬던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를 떠난 이유를 이해하려는 대신 그저 그를 떠나보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와 관련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었다. 그가 사라진 이후 나는 매일 그를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다. 하루 종일 그에 대해 생각했고 그가 왜 나를 떠났는지, 그의 과거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내 마음이 더 상처받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가 왜 그렇게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그가 나에게 숨긴 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싶었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나는 그의 자주 가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다. 처음에는 그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를 볼 수 없었다. 그의 사진이 놓인 벽, 그가 자주 앉던 카페의 자리, 우리가 함께 나눈 대화들을 떠올리며 나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는 없었다. 나는 그가 남긴 자취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실망했다. 그저 그가 있었던 그 자리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과거에 대해 알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의 친구들을 다시 찾아갔고 그가 다니던 미술학교의 교수님에게도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가 왜 떠났는지, 그가 무엇을 숨겼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를 사랑했던 만큼
그들 역시 그를 아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침묵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그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자주 가던 동네의 작은 서점을 찾았다. 그곳은 그가 좋아하는 책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서점의 주인은 그를 알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그가 떠난 이유를 물어볼 수 있을지 몰랐다. 그러나 서점 주인은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게 작은 노트를 건네주었다. 그 노트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다. 노트에는 그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그의 그림은 항상 자유롭고 감정이 묻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 그림들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그 그림들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가 그린 그림 중 몇 개는 나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아니라 그가 혼자 있을 때 그린 것들이었다. 나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가 숨기고 있던 진짜 감정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그림들을 통해 나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의 그림 속에서 나는 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아무 말 없이 그림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서야 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숨긴 것은 그의 고통이었다. 그가 나를 떠난 이유는 그가 과거의 고통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왜 나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나를 떠났는지 알게 된 후, 나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를 사랑했던 만큼 나는 그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에게 실망했고 그가 나에게 숨긴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는 내가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과거에 대한 모든 단서를 찾았다고 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나는 그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나에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 그리고 그가 내게 보여주지 않았던 진심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떠난 이유는 단순히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갈등 때문이었다. 그의 그림들을 보며 나는 점점 그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 이해는 나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가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가 겪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꼈다. 그가 떠난 이유가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남긴 흔적들을 계속 찾았다. 그가 떠난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도 나는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었다. 그가 나에게 남긴 그림과 메시지들은 나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나는 그를 떠나보내고 싶었지만 그의 과거와 그가 남긴 흔적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남긴 그림들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뒤흔들었고 나는 그 그림 속에서 그가 숨기고 있던 진실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의 그림들 속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그 그림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같았다. 그 메시지 속에서 나는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을 알게 되었다. 그의 그림들을 다시 살펴보던 중 나는 그 안에서 한 가지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림 하나하나를 연결해보니 그것들이 마치 지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항상 그림 속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단서를 그림에 숨긴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남긴 메시지가 단순한 작별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림 속에 나타난 패턴은 서울의 지도를 닮아 있었다. 그는 그림의 특정 부분에 작은 표식을 남겼고 그 표식들은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그림을 들고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로 했다. 내가 찾던 진실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첫 번째 장소는 서울의 오래된 도서관이었다. 그곳은 그가 자주 가던 곳은 아니었지만 한번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고요했다. 나는 그곳에서 그가 남겼을 단서를 찾으려 했다. 오래된 책들 사이를 살피며 그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책 사이에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종이에는 그가 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과거를 이해해야만 현재를 볼 수 있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 나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 다음 장소는 우리가 함께 자주 갔던 공원이었다. 공원은 그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곳에 도착하니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우리는 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나무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그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다 우리가 자주 앉던 나무 근처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작은 상자 안에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점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그가 자주 작업하던 스튜디오였다. 그곳은 늘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던 장소였다. 나는 스튜디오 문을 열며 그의 냄새와 그가 사용했던 물감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스튜디오는 여전히 그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그 노트는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연결된 것 같았다. 노트에는 그가 겪었던 고통과 나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읽으며 그의 진짜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 했던 것 같았다. 그의 단서를 따라가며 나는 점점 그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가 숨겨놓은 장소들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흔적들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고통과 그의 결정을 이해하게 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그가 나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알아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미술관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가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던 순간 그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미술관 안을 천천히 걸으며 나는 그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이름이 적힌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마지막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그 메시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내가 그의 과거를 알게 될까 두려워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우리 둘 모두를 상처 입힐까 봐 걱정했다. 그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나는 그의 결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쉬움과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손에 쥐고 미술관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그의 단서를 따라가며 나는 그가 나에게 남긴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나를 자유롭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의 진심을 알게 된 나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였고 그는 나를 위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단서를 따라가며 나는 그와의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그를 기억 속에 간직하며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마지막 단서에서 나는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를 다시 한번 그의 세계로 이끌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은 후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모든 단서를 따라가며 그의 이야기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단서가 있었다. 그것은 작은 지도였다. 지도에는 서울의 특정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위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가 왜 이 지도를 남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도를 들고 표시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있는 조용한 골목이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장소였다. 나는 그의 흔적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맞는지 고민하며 그 장소를 살폈다. 그러다 지도에 표시된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은 낡고 문 앞에는 오래된 우편함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보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우편함 안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열쇠를 들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안은 작은 스튜디오 같았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그의 물감과 도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살피며 그의 흔적을 찾았다. 그의 작업 테이블 위에는 또 하나의 노트가 있었다. 노트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담긴 글들이 적혀 있었다. 그 노트에는 그가 왜 나를 떠났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나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다고 했다. 그의 과거는 나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그 고통을 나누는 대신 나를 보호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적어두었다. 그의 글을 읽으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떠나면서도 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 그는 내가 이곳에 온다면 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길 원한다고 했다. 그 부탁은 그의 그림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들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그의 진심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의 이야기를 이해했다면 그의 그림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이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소원이었다. 나는 그의 그림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림 하나하나가 그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사랑, 고통, 희망, 그리고 슬픔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나는 그의 그림들이 단순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 담긴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하며 나는 그의 그림들을 스튜디오에서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것들은 너무나 소중해 보였다.
그의 그림을 옮기며 나는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나에게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서야 나는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그림들을 보며 나는 그와의 추억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나는 그의 그림들을 정리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나에게 단순히 그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길 바랐다. 나는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를 위해, 그리고 그가 남긴 진심을 위해 나는 그의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스튜디오를 떠나기 전 나는 그의 마지막 흔적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나는 그와의 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내 이야기가 되었다. 그의 고통과 사랑을 내가 대신 세상에 전해야 했다. 그의 그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그와 나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그의 스튜디오를 나서며 나는 다시 한번 지도를 살폈다. 지도에는 또 다른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스튜디오를 나선 후 나는 지도의 마지막 장소로 향했다. 지도에는 작은 호수가 표시되어 있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호수였다. 우리가 함께 있던 시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그는 이곳을 그의 마지막 단서로 남겼다. 나는 호수에 도착하며 그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궁금했다. 주변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호수는 햇빛에 반짝였다. 호숫가를 따라 걸으며 나는 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일지 계속 생각했다. 호수 근처에는 작은 나무 의자가 있었다. 그 의자 위에는 종이와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그의 마지막 그림이 들어 있었다. 그 그림은 우리 둘의 모습이었다. 그림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제 당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나에게 작별을 고하면서도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기회를 주었고, 이제 내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원했다. 그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는 시작이었다. 나는 호수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그와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언제나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나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나를 지키려고 했다. 그의 마지막 그림을 보며 나는 그가 나에게 주고자 했던 진짜 선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와의 기억과 그의 진심이었다. 그 기억들은 이제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호수를 떠나며 나는 그의 그림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림을 전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의 진심을 공유하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몇 주 후, 나는 작은 갤러리를 빌려 그의 그림들을 전시했다.
그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의 그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발견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그의 이야기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나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전시가 끝난 후 나는 그가 남긴 모든 흔적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만의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의 그림들은 이제 세상에 남아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나는 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다. 그는 내게 고통과 슬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의 사랑은 나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그를 기억하며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내 삶의 다음 장을 열어가기로 했다.